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으로 옮겨졌다고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죠. 청와대 게시판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조두순을 왜 내보내는가? 청와대 게시판엔 오늘 하루만 30건이 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출소한 조두순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국가가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모두 6,200건에 달합니다. 그냥 흉악범이 아니라 이제 아동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조두순 사건을 다시금 재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옮겨진 뒤 재발 방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시민들은 치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애초에 생각이 그렇게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 쉽게 성격이나 그런 게 가치관이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 순간은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 지난 2월에는 주거지역 제한 등을 담은 조두순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피해자 접근 금지 내용도 담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국회에선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렇게 재범의 위험이 높더라도 현행 규정상 수감 기한이나 형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무부는 조두순이 100시간 치료를 더 받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심리평가를 거쳐 조두순을 재범위험군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통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저중고 수준으로 분류돼 기본, 집중, 그리고 심화 과정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조두순은 이미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조두순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성애 등 특수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고 집단 치료에서 벗어나 개인 치료를 병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 재범 차단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형기 만료로 인해 석방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도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뜻을 밝혀 가족과 시민들이 모두 불안해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 뒤 경기 안산시에서 살겠다고 밝힌 조두순. 불안을 호소하던 피해자 가족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이사하겠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출소를 앞두고 나니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을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시켜달라며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과 검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반경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이 구역에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고 경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음주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계획이 불확실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법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가족과 함께 안산에서 사는 것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조두순의 범죄 전력과 출소 후 계획이 불확실한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조두순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 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조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행을 또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자발찌 훼손은 물론 의무 준수사항을 어기더라도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사법경찰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방지법에 따르면 조 씨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밀착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 훼손 등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전자장치 기록 분석 같은 수사는 물론 검거까지 보호관찰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의뢰부터 검찰 송치까지 최장 8개월 이상 걸렸던 수사기간이 단축되고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하고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이제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본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조 씨의 재범은 막아야 하지만 사법권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지금부터는 12년 만에 출소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아동 성범죄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을 고려해 저희는 조두순을 찍은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출소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회색 승합차가 나옵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조두순이 관용차를 타고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향한 곳은 안산보호관찰소입니다. 귀가에 앞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를 접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들른 겁니다. 조두순은 백발에 모자를 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보호관찰관에게 이 정도 분위기일 줄 몰랐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천인 공로할 잘못을 했다 하면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며 전자발찌 개시를 신고하는 등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로 나와 취재진을 가만히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반성하냐는 질문에는 대답 대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신문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두순 주거지에는 외출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재택감독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조두순 집 앞에는 이틀째 분노한 시민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이야 10분 이해합니다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웃들의 일상까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먼저 김재혁 기자입니다. 해가 저문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조두순 주거지 앞은 경찰 병력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현장을 생중계하는 사람들부터 조두순을 보러 온 시민들까지 모여들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웃 주민을 조두순으로 착각하고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확성기로 조두순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은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권고에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산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웃 주민들은 때 아닌 소란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민 아니면 다 나가. 주민이시죠? 그래, 주민들 피해를 보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경찰 병력을 계속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주거지 앞에 찾아온 4명을 입건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앞서 조두순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호송할 때 관용 차량을 파손한 3명에 대해서도 내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어제가 꼭 500일이었습니다. 그 500일 동안 마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구석구석 살피는 신성숙 씨. 신 씨가 순찰하는 곳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에 정착한 마을입니다. 순찰 자원봉사를 8년째 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아이들을 보기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놀이터에도 원래는 아이들이 많이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여요. 저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들이 안 보여서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불안한 부모들이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는 걸 막는 겁니다. 대비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두순이 사는 집 앞인데요. 조두순이 출소한 뒤 골목 왼쪽에는 경찰 치안센터가, 오른쪽엔 시청에서 운영하는 방범초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현장 취재하는 이틀 동안 거리에서 조두순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끼리 노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이제 몇 살 지나면 엄마가 안 가고 그러는데 1년 내내 데리고 다니는 해야 할 판이라서 좀 등하교를 계속. 주민분들은 다 부정적이야. 저 사람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불안하다고 그래. 암만 잘 돼 있어도 심리적으로 불안해. 마을 치안이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0대 남성이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사건 당시에도 조두순 집 양쪽에는 시청과 경찰이 각각 세운 초소가 있었습니다. 초소 근무자에게 어떻게 역할 분담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상 상태나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건데 저기와의 차이점은 바로 도대체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핸드폰도 많이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일을 하고 왔나 싶기도 하고. 보호 관찰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부터 전자발찌 착용과 음주 심야 외출 제한이 모두 풀립니다. 시청 측은 범죄를 막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에도 주택가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바닥 조명 설치 등에 1억 6,500만 원을 썼습니다. 방범 초소 설치에 5천만 원 가까이 투입했고 순찰 인력 인건비로 매달 3천만 원을 지출합니다. 조두순 출소 전보다 2배로 늘린 CCTV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낸 세금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조두순 출소 500일이 지났지만 주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자, 이 집 들어가는 통로인데요. 출입을 못하도록 철제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려고 계약한 집입니다. 이 집 주인은 조두순 아내가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계약을 했다며 이렇게 입구를 막았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조두순 부부가 새로 계약한 다세대 주택. 2층 야외 계단 입구에 철제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몰래 이사 오는 걸 막겠다며 집주인이 설치한 건데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용접까지 해놨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교도소 출소 후 안산에 온 조두순. 현재 살고 있는 집 임차 계약이 오는 28일 끝나면서 3km가량 떨어진 이곳에 새 집을 얻었습니다. 불과 10m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고 반겨 100m 안에도 어린이집 4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되죠. 지금 어른이는 우리도 지금 무서워서 안 되고. 조두순의 부인은 지난 17일 임금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2년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자리에서 부인은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걸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0만 원 다 갈 거라고 그래서 현금 다 주고 남편분은 뭐 하세요 했더니 직장 다닌다 그러고. 집주인은 뒤늦게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걸 알고 계약 파기를 통보했지만 부인은 해지를 하려면 이미 지불한 보증금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은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사할 경우 현재 거주지에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태입니다.